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만화인이란 팟캐스트 운영하고 있고 만화를 그리고 있는 란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명기2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작가님들의 시리즈 첫 번째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목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애제님부터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AJS라고 합니다. 보통은 애제시라고 많이 부르시고요. 이거를 오피셜로는 처음 소개를 하네요. 보통 이렇게 애제시입니다라고는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애제시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그랬군요. 네. 다들 모르셨겠지만. 천사님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디북스에서 느린 장마를 연재했습니다. 여러분 봐주십시오. 네. 좋은 만화입니다. 그러면 천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툰파라고 하고요. 저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작업들을 되게 이런저런 일러스트부터 애니메이션, 만화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것들은 인스타나 트위터나 이런 곳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부터 작가님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하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셨나요? 끝내준 아침을 보냈습니다. 오, 기대돼요. 요새 겨울이라 가지고 고양이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불 속에요? 네네. 그래서 늘 팔베개 해주고 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고양이가 오고, 그럼 제가 이불을 들어서 팔베개 해주는 게 코스예요. 약속이 된. 근데 제가 엎드려 있으면은 이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고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으로. 왜 자켓 지퍼 올리는 잠바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귀여워. 입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퍼 안으로 엎드려 있는 저에. 그러면 귀여워요. 이제 저는 플랭크 자세 같은 걸 해야 되기는 하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또 새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렇게 최근에 놀이하는 게. 네네, 자주 들어와 주셔서 저런.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네, 언제나 있는 일이죠. 행복한, 네, 자랑하러 왔습니다. 좋은. 네. 천사님은 저도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 화장실을 치웁니다. 저는 아침에도 중요하죠. 눈 뜨면 그냥 고양이 화장실 먼저 치웁니다. 두 분 다 2마리씩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고 되게 공통점이 많을 네. 수도 있겠어요. 선사님께 이렇게 뭔가 비슷하다 이런 걸로 비벼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야말로 여명기 때문에 알게 되신 거죠, 두 분. 네네네. 저 이제 두 번째 만남인가요? 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사전에 뵀을 때가 첫 번째 만남이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원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새로 멤버를 모집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자선님이 이제 천사라는 분이 있다. 끝내준다. 함께 해야 한다. 설명도 없어. 천사라는 사람이 끝내준다.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이제 바로 쫓아가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게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자선이라는 네네네네. 친구네 집에 이렇게 놀러가서 여명기라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 읽어봐도 되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좋은 책이죠. 마침 멤버를 구한다고 하는데 네가 원하면 좀 추천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겠다.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도 저도 약간 이제 단편 만화를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비슷한 주제를 많이 다뤘던 편이어서 그래서 같이 하면 너무 기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도. 두 번째 만남이신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근데 2는 좀 원래 알던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맞아. 네. 저번 모임 때 제가 이제 초면인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맞아요. 다들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들 비슷한 때쯤 데뷔하고 비슷할 때쯤 연재하고 그런 느낌이라 연차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구나. 네네. 그래서 대충 서로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번엔 모였어요. 사실 오늘은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더 많이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나에 대해 궁금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린 만화를 궁금해할 사람은 그나마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에 대해 궁금해할 사람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있어요.
저 이거 제가 강력하게 하자고 밀었거든요. 네.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에 대해 낱낱이 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명기 왜 시작되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뻥 작가님이랑 서각 작가님이랑 만호 작가님 세 분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세 분이 트리플 G를 내서 제가 그걸 사본 다음에 너무 좋다. 다음 책 내달라 했더니 그럼 당신이 주최해라. 한 게 여명기 1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는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좀 이게 흐지부지 되기 쉬우니까 사람을 좀 더 데리고 오자. 1인당 1명씩 해서 늘어난 게 12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엔 그냥 이제 동인 행사에다가 책 냅시다. 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동인 행사로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점점 일이 이런 일이 그만. 근데 그 성경에 뭐 그런 문구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끝은 참대하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거의 전형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엔솔로지 되게 여러 번 주최했거든요. 그래서 창작 엔솔로지도 해보고 아니면 2차 엔솔로지 되게 많이 해보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획 자체가 너무 좋은 프로젝트였고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때도 잘 맞았어요, 그때. 그러면 오늘 아침에 루틴은 얘기를 들었고 평소에 루틴은 어떠세요? 좋던가요? 네. 저 되게 일정해요. 일단은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눈을 떠요. 그래서 한 8시까지 누워있어요. 그러고서 아침에 고양이들 둘 다 약을 줘야 돼서 약 주고 밥이랑 물 갈아주고 화장실 청소해주면 30분. 그리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뉴스 들으면서 그렇게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침 루틴이고 네. 아침 루틴 끝나면 컴퓨터 켜서 이제 제가 회사 일을 하니까 이제 회사 쌓인 연락들 뭐 메일들 이런 거 쭉 체크하고 나면 점심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명기 원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원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일이 남으면 회사 일을 한다든지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한 10시쯤 퇴근을 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0시에 퇴근하시는데 그중에 휴가 시간이 거의 없네요? 밥 먹는 시간 그냥 이제 막 일을 엄청 집중해가지고 네. 빡세게 막 일만 이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일을 하면서 잠깐 딴짓도 했다가 뭐 좀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느슨하게 예. 하는데 그냥 하루 루틴 다 합치시면 10시쯤 일과가 끝나고 네네네. 그때쯤 누우세요. 네. 그래서 이제 800에 해주고. 그럼 일과가 끝이 아니잖아요. 고양이 케어라는 일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 그 케어가 따로 있어요. 그 고양이 케어는 저녁 먹을 때쯤 해가지고 그때 또 저녁 약을 먹여야 돼요. 그럼 그게 또 30분.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님이 너무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비교가 되는 그런 하루 루틴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냥 뭐 카톡 확인을 하고 뭐 새벽이나 뭐 밤에 카톡 온 거 있나 확인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고양이 화장실 치워주고 고양이 밥 챙겨주고 뭐 집안일 있으면 집안일을 해요. 빨래나 오전 중에 그냥 좀 신경 쓸 만한 일들 다 해치우고 싶어가지고 뭐 일어나는 시간은 전날 9시 정도? 9시에서 뭐 늦어도 10시? 그냥 최대한 오전 중에 할 일을 다 해야 돼서 예전님만큼 일찍 일어나진 않지만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쵸, 만화가 그쵸, 동료들 그쵸, 중에서는 그쵸. 일찍 일어나는 편인 거 아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제 친구들은 다 회사원 친구들이 많아서 아. 아무래도 새벽에 깨어있기가 조금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연락을 해도 연락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들도 자야죠. 저도 아침에 오전에 좀 기상을 해서 오전 중에 그냥 뭐 집안일이라든가 고양이 케어라든가 뭐 잘 밥 먹는 거 뭐 씻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해치우고 약간 싫은 일을 오전에 맞아요. 밀어서 하는 맞아요. 타입이신 맞아요. 거예요? 네, 미리 하고 나머지 시간 좀 온전하게 좀 작업을 하고 싶으니까 어떤 뭐 마감이나 이런 뭐 그때 되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앉아서 작업을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앉아서 그냥 계속 작업을 합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뭐 작업을 좀 계속 하고 뭐 만약에 그런 바쁜 일정이 없으면은 좀 집안일 끝내놓고 똑바로 조금 요새 뭐 읽으세요? 요새는 아니고 단편집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거 2권 있는데 하나는 한강이라는 작가님
단편집 소설을 읽었고 그 전에는 그 2021년 젊은 작가상 수상집 읽었습니다. 독서를 좀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바쁘지 않은 때는 근데 굳이 않을 때 뭐 책을 읽는 건 좋기는 하지만 뭐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좀 너무 백수 같아서 왜요? 아니 제가 책 읽는 거 얼마나 좋은데 왜 백수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약간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될 것 같은 거? 뭐 약간 좀 이렇게 독서라든가 네. 드로잉하는 거, 크로키 하는 거 이거 약간 좀 마음의 힐링을 얻고자 하는 행위여가지고 아.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런 일들도 좀 약간 하면서 좀 너무 백수 같지 않나? 참 힐링도 필요하죠.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굉장히 생산적인 힐링 아닌가요? 그거? 그쵸. 네. 크로키 하면서 힐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진 않을걸요? 아무튼 뭐 보통 그냥 뭐 앉아서 하루 종일 작업하고 저녁 먹을 때 되면 저는 이제 요리를 제가 좀 하는 편이어서 저녁도 이렇게 차리고 이러면은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가고 맞아. 밤에는 조금 작업 집중하기 힘들어서 그냥 딱 이렇게 오전 중에 집안일 다 끝내놓고 그냥 낮 시간대 좀 최대한 저녁 먹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그 이후에는 좀 술렁술렁 하다가 저는 한 12시 정도? 12시 정도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작업. 그 두 분 다 대체적으로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네. 나눠놓은 게 전혀 없네요. 네네. 그냥 중간중간에? 네. 어, 그걸 나눠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MBTI 얘기로 넘어가면 J이신 분들은 그게 분명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 뭐 40분 일하고 20분 쉬고 그거 있잖아요. 네, 뽀모도로. 네. 그것처럼 나는 무조건 그거 5타임 이상은 안 한다. 혹은 뭐 몇 시 이후부터는 휴식 시간이다. 안 돼. 근데 저는 뽀모도로 시도는 해봤어요. 네. 시도는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죠, 잘. 잘안 되더라고요. 저 그거 하면 화나요. 화가 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제 그만 쉬라고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일을 이제 하러 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쉬고 싶은 만큼 쉬는 타입이신 거예요? 네. 작업하고 싶은 만큼 작업하고. 그렇죠. 막 화나요. 그렇게 강제로 날 통제하려고 하면 되게 화나서. 중간에 끊기는 거 싫어하는 타입이세요, 혹시? 작업하는 거. 작업이 뭔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저는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천사님은 좀 그런 데까지 제가 이거 하면서 여기까지는 해야지 하고 생각해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작업이라는 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어쨌든 근데 목표 해놓은 지점까지는 가야 돼서 중간에 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나와야 돼 싶은 거 있으면 끝까지 물고 네네네. 늘어지시는 타입인 거예요. 천사님 되게 약간 좀 작업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엄청. 예. 그래요? 분노합니다. 네. 그래서 분노. 마감도 엄청 빨리 하셨거든요. 여명기 마감. 네네네. 페이지도 되게 많으신데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몇 페이지인지만. 저 48페이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몇 페이지 정도세요? 저희 한 20에서 50 몇 페이지인가가 제한선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거침없이 그걸 뚫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맞아요. 진짜 스포일러 해주세요. 그 P로 시작하시는 분인데, 한 굉장히 분밖에 안 계시죠? 네, 굉장히 그 예술가로서의 의식이 확고하신 분이라서 이거 나중에 듣고 막 분노하는 거 아니야? 맨날 놀리거든요. 몇 이번 페이지래요? 60 몇 페이지인데 맞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이게 페이지 상한선이 있었으니까 콘티를 짜다 보니까 넘었다. 너무 죄송한데 혹시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셔서 아티스트라고 이 타협하지 않는 아티스트라고. 페이지의 제한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너무 멋있다. 너무 아티스트셔서. 그랬구나. 네, 예술가십니다. 리스펙했습니다. 근데 천사님은 마감 이제 끝나셨고. 네, 끝났습니다. 애제님. 저는 다 하긴 했는데 한번 수정해야 돼서. 네. 애제님은 어떠세요? 끝까지 뭔가 하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쉬자 이러는 타입이세요? 저는 좀 이제 끝까지 내가 목표한 걸 해야 돼 하기에는 너무 중간에 끼어드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회사 일을 제가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언제 연락을 해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딱 이렇게 끊어서 뭔가 네. 하기에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그 일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쵸. 투잡, 쓰리잡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좀 꽂혀 있는 거. 나의 마이붐이 있다면. 저는 최근 그 걸즈밴드계에 복귀했습니다. 오. 그 어떤 거죠? 리듬 게임. 네. 요거. 네네네. 네네. 그 제가 뱅드림을 하는데 근데 이게 걸즈밴드 파티 뱅드림인데 그 원래 제가 그 굉장히 잘 나가던 걸즈밴드계 초신성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초신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랭킹이 꽤나 아닙니다. 높았다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달아준 거예요. 아무도 태클 안 거니까. 아. 제가 걸즈밴드계 초신성으로 한창 날려주다가 아하. 자존감. 손목도 아프고 왜요? 패드로 하면 좀 낫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저 아이패드가 12.9인치라서 너무 넓죠? 네, 너무 커요. 그 너무 광활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시 접었다가 이제 손목이 회복이 돼서 이거 뭐 마치 다시 자해를 하는 듯한 이야기 같은데.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래 잠깐 딴짓하려고 다시 깔았거든요. 아 근데 역시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그 한때 잘 나가던 걸즈밴드의 초신성이던 내가 다시 돌아왔더니?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너무 형편없어진 거예요. 못 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나 진짜 한번 쳤다 하면 풀콤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런 쪼랩 음악에서도 막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워. 용납할 수 없죠, 진짜.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다시 슬슬 이제 그때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에제님의 마이붐은 걸즈 밴드 파티인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님의 마이붐은? 저는 갑자기 건전한 얘기. 저 안 건져냈나요 지금? 약간 이럴 나의 수가. 이야기, 손목을 파괴하는 그런 MSG가 좀 들어가 있다. 이럴 수가. 불닭볶음면 같은 에제님의 마이붐에 맞서는 오가닉 친환경 진하면서 순한맛. 되는데 저는 이제 새해가 돼서 네. 갑자기 그냥 그림 일기를 그리고 있어요. 너무 건전해. 그쵸. 조금 너무 건전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그림 일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왜요? 좋죠. 그림 일기.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막 되게 막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약간 뭐 다이어리 꾸미기 뭐 이런 거는 원래 좀 적성이 안 맞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림 일기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모아놓으니까 또 보면 맞아. 재밌더라고요. 맞아. 혹시 나중에 공개 예정 있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어딘가 올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되게 뭐 기대하실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게 본인은 기대하지 마세요. 맞아. 하는데 이제 재미없어요 보는 이러는데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헐 대박. 근데 진짜 남의 일기 보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보는 게 맞아요. 재미가 있죠. 근데 천사님은 생각보다 그림 그리면서 좀 리프레시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거를 업으로 삼기 시작한 사람들은 맞아. 안 선 그러잖아요. 긋는 거조차 음.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런 사람 많은데. 제가 진짜 확실하게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랑 만화 작업할 때는 전혀 힐링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전혀 안 되고요. 진짜 제가 하면서 조금 이건 너무 좋다 하면서 하는 거는 그냥 일러스트 작업이랑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작업들, 뭐 크로키, 그림 일기 이런 것들은 좀 걸리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금방 완성되고. 네네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작업은 전혀 힐링 안 되죠. 정말 하기 싫어서 약간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서 작업하고. 사실 저도 그런 타입인데, 음.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란 건 천사님의 반대 타입. 만화를 그려야 힐링이 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이제 요새는 취미로 뭔가를 아. 선 하나도 그어주기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원고도 하기 싫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선을 긋는다? 말도 안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라. 저 만화 안 그려요. 만화는 돈 받아야 그려요. 근데 너무 좋은 직업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님 같은 타입인 게 오히려 좀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있는. 내가 취미로도 그리면서 힐링하고, 왜냐면은 우리 모두 다 처음부터 지긋지긋한 그림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림 좋아해서 분명 그리기 시작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제 주변의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는 건 대부분 다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 저희 전자님들이 이제 너무 사랑하던 전자님들이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돌아오시잖아요. 개인 그림 절대 안 그리시고 그죠. 약간 너무 전자님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너무 다행히 취직하셔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너무 그립다. 그림을 보고 그분의 싶다. 개인 그림이 너무나 그립다. 너무 보고 싶다. 전사님의 나중에 그림 일기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아마 그냥 SNS와 모아서 어딘가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아마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겠다. 그것도 파팅합시다. 책 냅시다. 책 내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작업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대체적으로 요 며칠 좀 안 풀린다 이럴 때 뭔가가 좀 안 풀리면 항상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거 나 번아웃인가? 나 슬럼프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 슬럼프니 아니니 할 때가 아니다라는 현타 타임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무조건 그냥 일단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해놓고 자요.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전날엔 진짜 너무 안 되던 그림이 다음날 그냥 자고 일어나서 하면은 이거 이래서 이상해 보였네 하고 이렇게 연출을 바꾼다던가 그냥 좀 그림을 고친다던가 자고 일어나면 다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셧다운을 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그냥 일단은 그냥 구려도 일단 해놓고 나면은 제로에서 하는 거보다 뭐 한 9화를 다 뜯어 고쳐도 그냥 좀 해놓은 상태에서 고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저도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러면 작업 안 할 때는 평소에 어떠세요? 그 여가 시간을 많이 즐기세요? 아니면 제가 사실 진짜 작품을 너무 많이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도 되게 늦게 한 편인데 휴학을 많이 해가지고 한 27살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직후에 여가 시간에 진짜 지금까지 안 봤던 영화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읽고 웹툰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 좀 많이 보고 그림도 조금 더 그려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엔 뭐 보셨어요? 최근에 완난 작가님의 집이 없어? 네. 이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재밌었어요? 추천하시는 작품 아닌 거죠? 추천이라면 추천이죠. 좀 약간 또 나름의 덕질하는 완전 제가 뭐라고 감히 평가를 하겠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사실 되게 옛날에 그 어서오세요 305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 연재되고 있는 그 집이 없어라는 작품도 소재도 너무 재밌고 전개도 재밌고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되게 공감이 가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까지 봤냐면 그 마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것거든요.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작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옴니버스 형식? 에피소드 형식?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제 제목처럼 이렇게 집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집이 없게 된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학교에 되게 귀신이 나올 법한 그런 기숙사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는 이유가 심리적이든 진짜 없든 그런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의 사연이랑 이제 그 친구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전개가 됩니다. 집이란 거에 대한 함의가 되게 크네요. 네네. 그 심리적인 집이라고 딱 듣자마자 심리적인 집? 그거 자이언티 가사 그거잖아.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렇네요. 최근엔 그거 보셨다. 네, 최근에는. 애제님은 어떠세요? 저 작업 안 할 때. 작업 안 할 때 요새 회사 일이 바쁘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작업으로 치는 거고 그 보통은 그냥 약속이 있는 날은 일을 안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약속이 없는 날? 있는 날? 약속이 있는 날은 일을 안 하는 날인 거고 어디 외출하는 날? 약속 없으면 그냥 일하는 날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의 약속?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 차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강제로 컴퓨터가 떨어져 있는 그럼 못하니까. 그럼 집에서 쉬는 건 거의 없으세요? 오늘은 집에 그냥 콕 박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날 이제 큰 마음 먹어야 돼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좀 저희 둘이 섞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왜요? 천사님은 너무 집에서 잘 지내고? 여걸 너무 잘 저는 근데 좀 버려놓은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버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예. 전 그것도 궁금했어요. 버려놓은 일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관리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규칙보다는 늘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계획을 조금 유지하기가 힘들긴 해요.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연락이 들어오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이 정도 패턴으로 일을 하고 막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갑자기 일이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일정을 짜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애제님은 TJ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애제님의 MBTI는? 모릅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 막 해봤는데 해보라 그래서 바뀌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기억을 못해요. 관심이 MBTI, 없으시구나. 관심이 없어서 이다 아이다 이런 것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흥미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없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또 이제 맞추고 이렇게 좀 무슨 MBTI를 가지고 있는지 추측을 하는 게 재밌는 거고 듣는 분들이 한번 근데 추측을 한다고 해도 답을 몰라서 그쵸. 사실 이 질문은 여명기 팀으로부터 온 질문이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제가 낼 근데 내면서도 약간 주변에 또 작가분들 중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정말 그쵸, 없죠. 정말 없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이게 맞추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추면 재밌겠다. 그러면 천사님 거 공개하기 전에 애제님의 MBTI 맞춰보자면? 일단은 확실히 J일 거고 작가분들은 IN은 고정이더라고요. 어지간하면 IN 고정이고 그러니까 T냐 F냐 요거일 것 같은데 T랑 F의 차이는 뭐예요? 저도 잘 모르요 사실 그렇게 써놓을 정도로 질문에다가 MBTI 이런 거 써놓을 정도로 하겠지만 좀 뭐였지? 검색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F랑 T. E랑 I의 차이는 모르세요? 외향 내향 아닐까요? E가 외향이고 I가 내향. 저는 좀 내향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들이랑 정기적으로 좀 만나긴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꼭 나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게 편하긴 해서 내향? 찾아보았습니다. 네. T는 사고고 아. F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N이랑 S 차이도 혹시 거기 있어요? NF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저도 맨날 들을 때마다 그거구나 이러는데 전혀 기억을 못해. S는 감각이고 N은 직관이라고 하네요. 감각과 직관의 차이는 대체 뭔 걸까? 그러니까 약간 되게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한 적 있는데 엄청 긴 질문지를 상담센터에서 한 건데 몇십 페이지짜리 질문지를 쫙 다 풀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분석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외향형 인간과 내향형 인간이라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는 결과가 그냥 퍼센테이지로 그래프로 그냥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런 부분은 내가 외향이고 이런 부분은 좀 내향적인 그런 게 있지라고. 근데 질문을 제가 풀 때만 해도 뭐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거 썼거든요. 이런 거 왜 물어봐 당연히. 네, 맞아요. 이거 당연히 뭐 이런 거 아니야? 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질문도 중복이잖아? 뭐 이러면서 욕하면서 했는데 욕하진 않았어요. 의심하면서 했는데 정정. 의심이 많다. 네, 의심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결과가 되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천사님의 MBTI는? 저는 INFJ입니다. 그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I가 내향적이고 N은 뭐예요? N이 약간 직관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S는 센서티브 뭐 이런 걸까? 저한테도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S와만 쳤는데도 구글에 S와 N의 차이를 알려주는. 다들 잘 모르면서 좋아하는 거죠. MBTI 4가지를 여기서 한번 짚고 갈게요. 외향은 E고 내향은 I래요.
그래서 뭐 이게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향해서 발산을 하는지, 그러니까 남이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겠죠? 근데 에너지가 있으면 나를 더 탐구하고 싶다. 이런 파고드는 사람이면 I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S와 N은 어떤 걸 인식할 때, 정보를 수집할 때의 방식인데, 센서티브는 뭔가 감각으로 그거를 주입하는 그런 거고, N은 직관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T랑 F는 feeling이랑 thinking이고, J랑 P는 저찡이랑 perceiving? perceiving이 뭐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알려줘. MBTI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네요. 근데 제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걸 얼핏 듣기로는 T랑 J가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J의 경우에는 뭔가를 인식하는 것보다 판단을 우선해서 판단이 행동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합리적인 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완전 금시초문이지만. P의 경우에는 판단보다 인식을 먼저 우선해서 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면 설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설거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착착착 하는 건 J의 느낌인 것 같은데 설거지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이만큼 쌓여있네? 그런데 만약에 J면은 설거지하고 음식 치운다 일 텐데 P한테는 이 산재돼 있는 이것들이 다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이 컵은 안 닦아도 될 것 같아. 이러고 옆에 놓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차있네? 그럼 음스부터 먼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막 가다가 하나씩 흘리지 않아요? 제가 근데 P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오, 저 아이고. 완전 J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로 계획을 못 세우는 타입인데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든요. I가 아니고. 작가분들 중에 이 진짜 완전 희귀한. 그래서 저건 뭐지? 저건 또 뭘까? 그래서 이런 거 하실래요? 예를 들면 애제님께서 이런 거 한번 진행 관심 있으세요? 아, 수락? 재밌겠다. 여명기 사람들 만나고 녹음도 하고 맞아, 재밌겠다 맞아. 하고 신나서 했는데 막 전날까지도 친구 결혼식 갔다가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저희 작업실인데요. 여기도 너무 더러워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치우고 사실 근데 지금 외주 마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못 챙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이 피해 특성이에요.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면 아 맞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천사님은 I, N, N, F, F, J입니다. J. 근데 J라고 해서 막 엄청 몇 시에 설거지 해야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가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겠지만 그냥 계획을 세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때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야 할 목록이라든가 뭐 몇 시에 대충 뭐 이거 언제까지 이거 끝내고 뭐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전 항상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그런가요? 체크리스트를 써놓고 체크리스트를 이행하는 사람들. 저는 철저하고 싶어서 체크리스트를 써놔도 체크리스트를 잊어요. 왜냐? 시야에서 사라지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었다는 걸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의 것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심층적으로 작가와 작품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를 좀 신경 써서 항상 그린다라는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고 나서 대사가 좀 대사가 좀 기억에 남았으면 뭐 뇌리에 박히는 그런 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때 이제 되게 중요한 대사는 먼저 좀 생각을 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약간 한 방을 위한 대사. 아, 네네네. 약간 그런 거 이거네. 되게 그러면 그거를 좀 하는 훈련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나요? 뭔가 이렇게 하면 좀 나의 문장력이나 대사하는 게 좀 좋아지더라라든가. 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많이 그냥 생각하고 많이 고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많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사를 집어넣으면 좀 잘 전달이 될까 고민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발상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작업도 그냥
몸이 좀 둥둥 떠서 이렇게 다시 바닥에 닿지 않는 그런 발상을 먼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붙이는 편이거든요. 주제는 좀 나중에 오는 것 같아요. 발상이 우선이 되고. 근데 주제는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항상 그때그때 관심 있는 주제라든가 그런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소재를 먼저 선정을 하고 발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붙이면서 주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다면 예진님은?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예진님은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뭐 작가 생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작품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지금 천사님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네. 탁 하고 나와서 네. 이게 더 편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고 차라리 난 작품 얘기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천사님 다음에 작품 특집으로 또 이번에 여명기에 그리신 작품에 대해서 네네. 살짝만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만화입니다. 와우. 오로지 귀여움. 오로지 깜찍함. 왜요? 인정입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너무 고양이가 귀여워요. 나와요. 고양이가 근데- 메인이에요. 근데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엄청 작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섯집 같은 데서 살고 이렇게 식물들도 되게 크고 막 이런 저기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 마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너무 슬픈 세계관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조금 특이한 고양이라서 이게 열매로 맺혀요. 자연 발생을 하는 고양이인데 많이도 안 나오고 근데 그 자연 발생하는 고양이를 채취해서 돌봐줘야지 고양이가 태어나서 고양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없는 주인공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돌보게 된 얘기입니다. 엄청 귀엽고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아하. 근데 그래서 이번 여명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땡땡땡땡땡땡이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에제님은 그 문장을 어떻게 넣으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반전에 들어갑니다. 다들 대부분은 결정적인 포인트에 넣으시려나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먼저 제출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예 그냥 초반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결정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인데 아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가볍게도 넘길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원고 제안이 여성이 주인공일 것, 로맨스 얘기가 아닐 것, 거기에다 하나를 조금 재미 요소로 추가해서 전부 땡땡땡땡땡땡이라는 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주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사님 작품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제 작품의 제목은 일단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제이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제목. 근데 저는 계획 중이지만 네.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아요. 그쵸. 정말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거를 느끼면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면서 네. 작업을 했습니다. 음. 저 제목은 그런 제목이고 이제 좀 제목대로 주인공이 좀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그런데 뭐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거에 좀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허공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아이고.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이 이제 다시 땅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뭐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천사님은 주제가 먼저였어요? 이 땡땡땡땡땡땡이 먼저였어요?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땡땡땡땡땡땡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냈던 게 채택된 거예요? 네, 그런 거여서 그래서 네 약간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지금 선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이야기를 사실 미리 만들어둔 네, 이야기였어가지고 유리하게 사용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에덴님처럼 그냥 좀 중요한 순간에 넣었고요. 어떤 부분인지 읽으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문장인데. 네, 샘플이 천사님 샘플이 그 빨래통에다 이렇게 양말 넣는 그거 들어가죠. 공개되죠, 그거. 아마 네네네. 네네. 그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샘플 페이지에 그게 기분 나쁘라고 넣으신 장면인데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빨래 이렇게 담고 있는데 거기서 동생인가요? 오빠인가요? 선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이렇게 이 양말을 탁 하고 던지는데 그게 이렇게 바구니 안고 있는 거기에 바로 안 들어가고 사람 몸에 맞고 그걸로 툭 하고 떨어져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기분 나쁜 그 기분 더러운 그거를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의도가 잘 전달된 네, 것 같아서. 그 장면 보고 막 이 만화 무조건 재밌겠다. 정말요? 지금까지 들은 바로 천사님의 만화에는 양말을 던져서 주인공이 맞고 정말 추측이 안 되네요. 예상이 안 되는. 네, 그리고 막 이게 몸이 뜨잖아요. 그 설정 처음 듣고 너무 천사님의 이름과 맞는 또 그렇네요. 상황이다. 그렇네요. 날고 있다. 알고 있다.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그래서 있겠네요. 왜 이렇게 잘 맞는 이야기. 갑자기 그 중요 문장 아니겠지만 그냥 필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만화를 보는 재미가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무슨 문장인지 찾아보시라 하고 일부러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나온 후에도 이 문장이었습니다라고 공개할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그건 아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에피소드를 최소 2개 이상 본 사람이라면은 그걸 못 찾아낼 리가? 저 당연히 눈치를 채시겠죠? 그런가요? 이랬는데 막 대체 그 땡땡땡땡땡땡이 뭐였던 거지? 여명기 이 사람들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요청이 있다면 밝히는 것으로. 그러면 이번 만화는 어디부터 시작이었어요? 귀여운 걸 그리고 싶다라든지 뭐 고양이가 나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스토리가 좋아요. 원래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안 풀려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보통 제가 작품을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이게 초안이 흔적이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너무 달라지고 너무 거기서 많이 바뀌고 거의 초안이랑 고양이 나온다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천재들이 일하는 방식. 이렇게 몰아간다고? 이렇게 몰아갑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야? 그럼 저 모르겠어. 그냥 손을 움직였는데. 그런 칭찬은 저의 밴드 실력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즈밴드 초신성은 만화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다. 감각적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냥 이론적인 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서 쪼쪼한 그런 그 외 지금까지 약속된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클리셰에 가까운 정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정도의 구성을 갖추면은 이야기의 형태가 이렇게 잘 이어지면서 완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미 있죠, 굉장히 정형이 딱 돼 있잖아요. 거기에 좀 충실한 편이라서. 굉장히 궁금한데 고양이와 작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서 링크가 시작된 건지. 작업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은 돈 걱정 없으면 하고 싶은 작품은 뭐냐? 라는 질문도 있어요. 저부터인가 봐요. 두 분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면 천사님부터 해볼까요? 그럴까? 저는 돈 걱정 없고 시간 걱정도 없으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작업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리소스가 좀 많이 드는 작업이니까. 네. 어떤 거요? 그냥 제가 20대를 너무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지 못해서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작품을 열심히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기획만 해놓고 만들지 못한 작품들이 되게 미련에 남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만 해둔 것들이 만화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내면 좀 이렇게 단편으로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손도 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의 제약이 없다면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조금 죽기 전에 하고 싶다. 어떤 애니메이션인지는 딱히 없고요. 그냥 옛날에 구상했던 단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싶어요. 말해드리기엔 약간 너무 근데 되게 천사님 그림으로 막 상상이 가서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럼 애제님은 돈 저는 그 내용은 없고
그 배경을 직접 그리고 싶어요. 이거 좀 큰 포인트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간 연재가 아니어야 되고 내가 충분히 배경에 공을 들일 수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스케치업을. 슬프네요. 근데 이 스케치업을 굴레에서 향후 10년의 만화가들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이거는 생각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개인 작가랑 이런 회사 스튜디오 작가가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스튜디오들이 조금 더 자리 잡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 작품에 맞는 배경 제작자가 아마 그거에 맞춰 제작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배경들 있잖아요. 막, 이 동네 되게 좀 특이하다. 이런 구조 되게 재미있다. 하는 그거를 좀 이야기 속에 담고 싶은데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걸 좀 배경을 살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습니다. 갑자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요새 웹툰 시장, 굳이 말하자면 의 다양성이 조금 결여됐다라는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만화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네이버만 해도 거의 400작품 이상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400작품 넘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셌을 때가 400작품이라서. 세셨어요? 네, 세봤어요. 연재되고 있는 거 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도 이제 휴재된 거는 이제 조금 지나면 완결 탭으로 빠지는데 네이버만 400작품인데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와 뭐 리디북스나 뭐 이런저런 다른 데까지 치면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다들 뭔가 그러니까 익숙하게 듣는 거는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작품을 익숙하게 듣게 되잖아요. 잘 팔리는 작품 위주로만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다양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순위권에 있는 작품들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좋아하는 대중적으로 장르라든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그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좀 더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논문 쓸 거 아니면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작품을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지. 찾으면 충분히 또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찾을 수 있고 뭐 취향의 작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 도는 그 플로우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요새 죄다 로판, 회기, 빙의물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 뭐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 항상 그런 유행이 있지 않나요? 뭐 늘 있죠. 마법소녀물 유행할 때는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이곡갱 유행할 땐 또 이곡갱 계속 나오고 이 곡괭이 뭐죠? 이세계 고딩 깽판물입니다. 아 처음 들어보는 네, 이게 그 판소 이런 거 한창 나왔을 때 이 고3이 꼭 고3이어야 돼요. 고3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세계에 떨어졌는데 엄청난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깽판을 치고 다니는. 그쵸. 항상 트렌드가 됐던 네. 어떤 장르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만화를 읽는 사람들한테 좀 재미를 줄 만한 질문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랑 작품을 동일시하는 독자들이 있고 작가랑 작품을 동일시하지 않는 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어떤 독자에 속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내 작품이랑 나를 밀접하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떨어져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독자로서는 작가를 많이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알고 싶고 특히나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작가가 안티백서라든지 아나키라든지 눈물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몰랐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뭐 그냥 뭐 기껏 해야 뭐 작품에 대한 인터뷰 정도? 네. 를 찾아보는 정도. 아예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오면 보는 정도. 네네네. 웬만해서는 작가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 네. 완전히 몰랐으면 좋겠고 뭐 성별 이런 것도 몰랐으면 네. 좋겠고 그냥 작가가 살아있다. 그래 작품을 계속 한다. 그 정도만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작가의 생존 여부만 알 수 있어요. 네, 깊게 알고 싶지 않고 뭐 물론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 작품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몰랐으면 알고 싶지 않아. 그걸 궁금해서 진짜 질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천사님. 저는 근데 방금 예진님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에는 좀 이렇게 작품과 작가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작가가
낳은 자식인 거죠, 작품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는 동일시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 작품을 봤을 때는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야망이 있죠. 네. 욕망이 되게 그득그득합니다. 작가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터는. 그러게요.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뭐 어쨌든. 어차피 이 시리즈는 작가에 대해서 계속 탈탈 탈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항상 저도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음. 저는 저의 견해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 왜 이런 거 그렸을까? 이 사람은 어떤 세태나 상황을 보는 초점이 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라서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인데 제가 다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읽어서 이 작품들을 쭉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넌 그게 궁금해?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작가 친구들이 뭐 다들 그렇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만든 작품 보는 거 좀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가지고 왜냐면 이 친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평소에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대충 알고 있으니까 작품을 보면 그 친구가 자꾸 너무 떠올라서 완전히 몰입해서 읽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완전 이렇게 그린 사람의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싶은데 이제 오로지 작품만 감상하고 싶은데 이게 알고 있는 작가분들 거를 보게 되면 자꾸 생각이 나서 감상이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작가분들을 좀 개인정보는 알지 않는 게 작품을 감상할 때는 좋지 않나. 그 맥락을 몰라야지 이제 거기에 네, 몰입하기가 맞아요. 좀 쉬운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친한 친구들 작품도 그냥 작품으로서 보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막 웹툰이 제일 그런데, 너무 힘들겠다. 그런 거 있죠. 너무 힘들겠다. 고생했다. 그리고 되게 좀 별로인 조건으로 유명한 회사다. 그러면은 괜찮으실까? 저런 맥락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히려 좀 집중할 때 힘든, 좀 방해하는, 좀 그런 요소일 때가 있긴 해요. 내 작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긴 해요. 역시 그래도 좀 떨어뜨려서 봐줬으면 하죠. 내 작품이랑 나는 좀 떨궈서 봐줬으면 하죠. 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별로 상관없긴 해요. 뭐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저한테 24시간 내내 뭐 이 작품과 너는 이렇게 하나이고 뭐 저저저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네, 본인의 자유니까. 천사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좀 작품을 보면서 저를 생각하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좀 스토리를 짤 때 완전히 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이 그렇죠. 각색을 하고 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각색을 하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창작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구분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